안녕하세요. 네 성적으로 무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냐라고 하시는 담임 선생님의 질타를 이기고 돌아온 2학년 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이번에도 국어 해설 강의 맡게 되었고요. 독서 영역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 높았던 25번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표도 나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체 지문 6문단 중에 4문단을 참고했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전체 지문을 읽어보진 못하기 때문에 각각 지문 어 각각 지문당 키워드 2개씩 잡고 그다음에 선지 읽으면서 문단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문단부터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는 대기가 무엇인지, 수치 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문단, 2문단은 나누기, 해상도, 분해능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3문단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적어보자면 대기의 최대 속도 분의 공간 분해능 이거와 시간 분해능 상한선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문단 보시면 경계 조건 설정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은 변수값 왜곡 막기 이거와 밤새층 상단 경계 6문단은 측면 경계 조건 어, 앞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건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연구소 갑과 을이 사용하는 수치예보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A와 C는 전지구 모델이며 B와 D는 모의 영역이 동일한 지역 모델이다. 현재 A에서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는 1km/s이다. 단 각 모델 내에서는 연직 방향과 각층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표가 이렇게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선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A는 10여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높으므로 대기 상태를 더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겠군. 여기 보면 해상도라는 키워드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해상도 어디서 나왔죠? 2문단에서 나왔습니다. 2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 보시면 해상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이쯤 있죠.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 봐볼게요. 수평 방향. 수평 해상도는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해상도가 높다. 그리고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연직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 자, 연직 해상도는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 쭉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는데 분해능은 시공간적으로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공간 분해능은 격자점 간 거리고 격자점 간 거리 아까 나왔었죠? 이게 뭐다? 공간 분해능이다. 시간 분해는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며 가까이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 어, 격자점 간 거리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 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해봤으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는 12보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모두 높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뭐였죠? 수평 방향의 해상도가 높으면 공간 분해능이 높아야 수평 방향의 해상도가 높았어요. 공간 분해능 A와 C의 공간 분해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분해능 10km, 20km예요. 근데 격자점 간 거리가 낮아야 공간 분해능이 높은 거예요. 거리가 적은 거 뭐죠? 모델 A. 그래서 공간 분해능이 높은 거 뭐다? 모델 A. 그래서 수평 해상도가 높은 거 뭐다? 모델 A. 보시면 A는 15다 수평 방향과 해상도가 높다. 수평 방향은 맞고요. 연직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방향은 층수가 많아야 연직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층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80층, C는 40층. 뭐가 높죠? 80층이 더 높죠. 그래서 연직 방향의 해상도도 A가 더 높다. 그래서 1번은 오른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의 2배가 된다면 D는 B와 달리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는 않아도 되겠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기의 최대 속도 어디서 나왔죠? 산문단에서 나왔었습니다. 산문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대기의 최대 속도.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본다. 써보면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이거를 뭐의 상한선으로 준다?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으로 줬다. 시간 분해능 여기 써볼게요. 시간 분해능이 얘가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작아야 한다. 뭐 등호는 별 상관없겠고요. 작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의 2배가 된다면 대기의 최대 속도 보기에서 줬었죠. 둘 다 여기 냈다 1km/s예요. 그러면 1km/s이죠.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를 2배로 한다면 얘는 둘 다 2km/s이 되겠죠. 그러면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이 B는 10이고 대기의 최대 속도는 2죠. 이 경우에는 8이고 2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식으로 가서 계산을 해본다면 D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시간 분해는 몇이죠? 8입니다. 대기의 최소 속도 2배 돼가지고 2가 됐고요.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는 1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시간 분해능이 더 크죠?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게 시간 분해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D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시간 분해능이 3이고 대기의 최대 속도가 2km/s였죠. 그 다음에 수평방향 공간 분해능이 8 하면 여기가 4가 되고 그래서 모델 D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넘지 않았죠. 그래서 D는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D는 B와 달리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는 않아도 되겠군. 맞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B의 경우 상한선 우변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여기는 대기의 최대 속도가 2배가 되어도 우변이 계속 컸기 때문에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번까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B와 D는 모두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쇄층에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주요하게 작용하겠군이라고 써 있어요. 상단 경계 조건과 감쇄층 나왔던 거 어디였죠? 여기 있다. 감쇄층 여기 있습니다. 오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쇄층 상단 경계 여기 있죠? 오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쇄층과 상단 경계 오문단 키워드에 있었죠. 오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감쇄층이 있어요. 이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과
상황에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상단 경계에서 변수값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때 최상층 고도가 약 80km 이상으로 충분히 높으면 후자가 뭐였죠?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되는 방법. 80km 이상으로 최상층 고도가 높으면 얘는 뭐다? 후자.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한다. 자, 그리고 최상층 고도가 그보다 낮으면 전자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전자 뭐였죠? 80 이하면 감쇄층을 둔다.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B와 D는 모두 상단경계 조건을 성취할 때 영향력의 감쇄층을 두어. 감쇄층이 뭐였죠? 80km 이하. B와 D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최상층 고도가 50km, 얘는 40km. 전부 80km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전자, 감쇄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이 주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 설정된 현재의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은 A와 같아지도록 높이면 공간 분해능을 A와 같아지도록 높이면 C의 전체 계상량은 현재의 4배가 되겠군 하고 있어요. 지금 수평 방향 C에 설정된 수평 방향의 시간 분해능이 아니라 C에 설정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A와 같도록 높이면 얘를 10km로 높인다는 거죠. 이게 숫자가 작아지는데 왜 높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간 분해는 이게 자른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작게 자르면 더 분해능을 높이는 겁니다. 10km로 높이면 전체 계산량이 현재 4배가 되겠군. 계산량. 안문단 가서 계산량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봤을 때 계산량이 어디 나올까 싶으실 텐데 아까 뭐가 나왔죠? 공간분해능. 공간분해능 나왔어요. 공간분해 어디 나왔다? 여기 나왔다. 공간분해능. 3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면 또한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모델에 이미 설정된 수평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높이면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도 각각 2배로 높인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세축과 시간 차원에서 각각 계산량이 2배로 증가하게 되어 전체 계산량은 2의 4승배가 된다. 라고 써 있어요. 다시 문제로 가보면 보면 C에 설정된 수평 방향을 A와 같아지도록 높인다 그랬어요. 그럼 20km를 10km로 높이면 얼마나 높이는 거죠? 2배죠, 2배. 그러면 이게 본문에서 언급된 거랑 같은 내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2배로 높이면 3차원 공간에서 각각 2배씩 높아지기 때문에 계산량이 2의 4승배가 된다 했어요. 선지 봅시다. C의 전체 계산량은 현재의 4배가 되겠고 4배는 2의 2승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5번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D는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상위 모델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A나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겠군. 일단 측면 경계 조건이 나왔으니까 6문단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위 모델이 뭘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A와 C는 전지구 모델이고 B와 D는 지역 모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단 보시면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하면서 측면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때문에부터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지역 모델은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 모델과 상위 모델인 전지구 모델 간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5번 선지랑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볼까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와 D는 대기 상태를 나타낸 변수의 값이 상위 모델과 불일치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A나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측면격계 조건을 활용하겠군. B와 D가 지역 모델이었고 A와 C가 전지구 모델이었기 때문에 B와 D는 A와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천천히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2025년도 10월 모의고사 영어 38번 해설을 맡은 임준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other populations may not be actively managed. 이 다른 개체수는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other populations라고 다른 개체수가 나왔으니까 이 선행되는 또 어떤 개체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박스로서 알 수 있습니다. 뒤에까지 해보면 like those in national parks. 이 국립공원에 있는 개체수들이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numerous ways wildlife is managed. 있다. 겁나게 많은 방식들이 wildlife is managed. 야생동물들이 관리될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다. 뒤까지 해보면 but they all imply stewardship. 그들은 모두 수반한다. 뭐를? 관리 책임을 수반하고 can be classified into two broad categories. 두 개의 넓은 범주로서 범주화될 수 있다. 자, 여기 보이시는 active management and inactive management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 관리와 소극적 관리. 자, 여기서는 active management랑 inactive management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ctive management의 숫자 1, inactive management의 숫자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자면 active management, 적극적 관리는 thus 여기 첫 번째 선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다음에 나온 active management가 있죠. 여기서 active management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다는 것은 뭐냐? 이 선지에 만약에 이 박스가 들어간다면은 선행되는 management가 없으니까 이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솔직히 찍을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38번이나 39번은 문장 삽입이잖아요. 자, 웬만해선 1번을 찍지 마시고 3번 아니면 4번으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계속 가보자면 active management, 적극적 관리는 does something to the population. 개체수에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여기는 일단 문장 끝나고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In a direct manner through strategies.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한다. 근데 여기 있는 박스는 이 active management의 예시인데 such as 예를 들어서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size.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이것의 규모를 증가나 감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문장 보시면 like translocations or hunting respectively. 여기서 이 문장은 이 strategy에 받는 거 있죠. like translocations. translocations는 거주지 이전. 그리고 or hunting. 사냥으로서 개체수를 관리하는 뜻이겠죠. respectively. 이거는 막 초딩같이 막 존경스럽게 막 이러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각각 거주지 이전과 사냥의 방법으로 개체수를 관리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해석을 토대로 2번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pulations can also be actively managed. 개체수는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문장을 보시면 여기 숫자 1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숫자 1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또 1번. 영어는 그런 식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out. 계속해보겠습니다. By altering the habitat. 서식지를 바꿈으로써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개체수는 to the benefit or disadvantage of a population. 개체수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나 이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서식지를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오케이? 1번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3번 있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population numbers are too low. 만약에 개체 수가 너무나 낮으면 for the goal of management agencies. 관리 기관들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에서부터 너무 이 개체 수가 낮으면은 other active management can be incorporated. 다른 적극적 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적극적 관리 방법들이 이것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다른 방법들이 이 원래 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 추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3번이 왜 아니냐? 여기 if population부터 cooperateed까지 보면은 이거는 또 숫자 1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자면 such as predator control. 포식자 관리. To minimize neonatal deaths. neonatal은 여기 갓 태어난 개체수의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포식자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habitat improvement. 서식지 증진. To provide required cover for neonates from predators. 서식지 증진인데 이 필요한 이게 약간 대피소나 뭐 어린 애들이 숨을 수 있는 것인데 for neonates from predators. 이 포식자들에서부터 이 어린 애들을 지켜줄 뭐 굴 같은 거죠. 대피할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이 active management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있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These efforts represent active approaches to management. 이러한 노력들은 대표한다, 나타낸다. 적극적인 접근법 to management, 관리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these efforts 여기부터 이게 아주 키포인트 문장인데 이 문장으로서 답이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represent active approaches. 이 적극적 접근법을 대표한다는 것으로 저희는 숫자 1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 1의 내용인데 앞에 숫자 2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므로 4번도 아웃. 정답은 그래서 5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In such situations. 이 such situations는 아마 앞에 여기 아니면 뭐 문장에서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active management의 상황 아니면은 inactive management의 상황이 있죠. 계속 가보자면 in such situations, management activities minimize, 최소화한다. external influences, 외부 영향들을 on populations and habitat, 개체수와 서식지의 외부 요인을 최소화한다. 외부 요인을 최소화. 그것은 저희가 이 첫 번째 박스에서 본 like those in national parks. 국립공원에서 외부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것. 딱 들어맞죠? 뭐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뭐 원숭이가 호랑이들한테 둘러싸여도 건드리면 안 된다. 자연의 섭리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가 들어갈 내용은 이 5번이 맞다. 자, 계속 가보자면은 comma which often involves management of humans and not animals. 그리고 그것은 종종 포함한다. 관리를 인간과 동물이 아닌 것에 대한 관리를. 여기서 management of humans and not animals는 이 external influences를 받쳐주는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액티브 매니지먼트와 인액티브 매니지먼트의 설명의 반경을 약간 추적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문제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0월 수학 30번 해설을 맡은 장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오답률 1위는 30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함수 fx가 있다. 상수 k와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에서 x의 값이 t에서 t 플러스 k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gt라 하고 ft 곱하기 gt의 값을 ht라 하자. 두 함수 fx 그리고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의 c-a-b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이 문제를 보기 전 한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그려봅시다. 먼저 a가 4보다 클 때, 그 다음 a가 4일 때, 다음 a가 4보다 작을 때.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변수의 값을 한번 설정하고 하면은 훨씬 더 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일단 그래프가 이 셋 중에 어느 것일지는 다음에 한번 좀 나중에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가 조건. 함수 h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근데 ht가 연속이려면은 ht는 ft 곱하기 g의 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g의 t는 평균 변화율이고 ft는 그냥 함수값이죠. g의 t를 한번 이 그래프를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gt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마이너스 4와 연관이 돼 있으면은 ht가 불연속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연관이 되려면은 먼저 t가 마이너스 4거나 t 플러스 k가 만약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불연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 점에서도 연속이 나와줘야겠죠. 먼저 gt가 이렇게 변할 텐데 먼저 이 두 점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GT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이 두 점에서 불연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점에서 연속이 나오려면은 함수 값이 0이거나 g의 t 값이 0이 나오면 되고 gt의 값이 0이 나오면 되는데 g의 t의 값이 0이 나오더라도 한번 0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나오겠죠. 같은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근데 극한을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g의 t의 극한값이 가지만 g의 t의 함수값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g의 t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g의 t가 0이 되면 안 되고 f의 함수값이 0이 돼야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의 함수값이 0이다 가 나오게 됩니다. 이 t 플러스 k가 만약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면은 일단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이 세 그래프 모두 다 연속이 나오게 되지만 이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이너스 4 한 요쯤에 있고 t의 값은 요 뒤쪽에 있겠죠. 왜냐? k가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함수값이 그러면 f의 t가 0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f의 t가 0이 나오려면은 이 그래프는 일단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t 플러스 k이고 f의 t값이 0이 나오려면은 이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이너스 4 뒤로는 모두 다 양수가 나오고 이 그래프도 마이너스 4 뒤로는 모두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 30번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아닌 것입니다. 방금 해석을 통해 저희는 f의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 f의 t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럼 만약 t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이제 g의 t 값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구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g의 t가 여쯤에 있고 t가 마이너스 4일 때의 한번 이거를 써보면 이제 연속일 조건을 만약 아직도 모른다면은 BA, BO겠죠. 자, 한번 제가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한번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일 조건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함수값,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이 같아야 하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FT와 저희는 지금 t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보고 있으니 f의 마이너스 4과 h의 마이너스 4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죠. 근데 이 극한을 보내보면은 ft는 극한값을 보내면은 0으로 가죠. ft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긴 0이고 근데 함수값은 여기가 b가 나오죠. 그럼 b 하지만 그러려면 이걸 g의 마이너스 4 값을 a라고 해봅시다.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b는 양수기 때문에 a가 0이 나와야 돼요. g의 마이너스 4를 써보면 이걸 만족시켜야 되고 그니까 지금 이 식을 풀어보면은 g의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g의 마이너스 4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4가 방금 b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도 b의 함수값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또 나 조건을 보면 fk가 b라는 사실을 또 알려줬습니다. 네, 이것도 모르면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것도 모른다. 그럼 또 이것도 BA, BO입니다. 자,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뜻이 뭐냐? 함수값이 같으니까 축을 중심으로 네,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값의 평균이 꼭지점이다. 를 하면은 K 값이 나올 겁니다. K-2가 3. 그래서 K는 5다. 라는 사실을 저희는 방금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 K가 5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 정리해 봅시다. 1, 5. 그리고 여기를 저희는 알 수 있어요. K가 5니까 T가 마이너스 9. 오, F의 마이너스 9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9겠죠. 예, 지금 저는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A가 9다. 이제 그러면은 B랑 C의 값을 알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F1과 F5의 값이 B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번 F1일 때를 여기 함수에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 플러스 C가 B다. 저희는 C-B의 값이 필요하죠. C-B의 값이 마이너스 5다. 오, 근데 A의 값이 9다. 이거는 F의 마이너스 14의 값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식을 정확하게 풀어냈으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4만 넣어주면은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 따라서 답은 50입니다. 하지만 이제 A랑 B랑 C의 값이 궁금하죠. 이제 또 여기서 불연속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연속일 수 있는 점이 0에서 이렇게 뜯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가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면 되겠죠. 4a
0의 함수값이 4a이고 여기는 c죠. 그러니까 4a랑 c가 같아주면 됩니다. a가 9니까 c는 36이죠. 그러면은 b는 그럼 41이겠죠. 여기에 넣어보면은 f의 3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1 이게 f의 마이너스 14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걸로 30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뒤에 있는 이 30번이나 이런 문제를 찍고 싶다. 그러면은 25와 같은 숫자를 찍으면 된다고 이제 임준상 학생이 추천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수능에서도 25란 답을 찍었을 때 25란 답이 좀 많이 나왔다 하거든요. 실제로 저번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임준상 학생이 25를 찍어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여러분들도 만약 찍고 싶다. 그러면 25번을 찍으십시오. 만약에 답이 아니면은 이제 그거는 뭐 안타깝게 됐고요. 이상으로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